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치권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 중인데요. 이번 주는 영남권에서 잇따랐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있을 본 경선 투표는요, 당원 비중이 50%입니다. 그런 만큼 최대 지지 기반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본 경선 후보 4명은요, 모두 지역 공약, 특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을 해서 국비 지원 건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 터 개발 방식을 두고는 후보들마다 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부산에서 큰 이슈가 하나 터졌죠. 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를 이야기하면서 쿠데타하고 5.18만 아니면 나름 괜찮은 정치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 다른 후보들한테 집중적으로 아마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는요, 50 시절에는 정치는 없었고 독재만 있었다면서 자신은 전두환 형을 수사를 해서 광주로 쫓겨나기도 했었다면서 그 시절 뭐 했냐고 묻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요, 5.18과 쿠데타를 빼면 전두환은 대통령이 안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서 제2의 전두환이 될 생각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요, 대학생 시절 모의 재판에서 자신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고 역사 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뭐 인사나 정책 운용을 잘했다는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는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TK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도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후보가 짚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는요, 4명 다 문제가 있다면서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토론회 전날 사실은 또 다른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녹취록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내용이 이제 다뤄질까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깨끗한, 더러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교를 하면서 쓰면서 자신은 깨끗한 후보임을 강조한 것 외에는요,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록 보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그쪽이 더 이제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후보들 사이에서도 가장 공략할 거리가 될 만했지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느 후보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당은 이미 후보가 확정이 됐고 야당은 연일 경선 속에서 자칭 열기를 더해간다고 하는데 네. 부동층 비율은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된 사항이 있는데요. 대구는 3단계인데 18일부터 모임 가능 인원이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10명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졌지만요. 종교시설에서는 기존 수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스포츠 경기장 입장이 허용되는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잠깐 시간을 조금만 연장시켜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과연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일상으로 정말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글쎄요. 전 국민 70%가 접종 완료한다 하더라도 그건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단계적 완화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적 위험이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거리두기 기본 수칙,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건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네. 우려되는 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7월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해제한 영국에서는요, 요즘 하루에 확진 환자가 4만 명, 5만 명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싱가포르도
3,000명 넘게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요,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이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적인 요인, 여기에다 마스크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원 바이러스보다 폐를 더 감염시킨다라고는 분석이 됐는데 아직 더 치명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길어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논의를 해도 이런 비상 변수에 대한 고려는 필요해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경우에 국내에서도요, 하루에 확진 환자가 4,000명, 5,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예방 접종 전인 지난해 12월 보다 올해 8월과 비교를 하면 많이 낮아지는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방역 재강화보다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 안도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런 와중에 근데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비율이 우리 지역에서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긴 터널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리듯이 거리 두기가 유지될 때까지는요,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모쪼록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굴이 좀 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무거운 뉴스들 사이에서도 지역 스포츠 팬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6년 만에 가을 야구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일 삼성 라이온즈가 잔여 경기 승패에 상관없이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삼성은요, 2010년부터 4년 연속 정규리그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KBO 리그 최강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프로야구 아니면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삼성 라이온즈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알 정도로 그간 암흑기가 길었습니다. 네, 그간 암흑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보여주는 비번이 있지 않습니까? 99688 네, 삼성 순위였는데 하위권에 머물렀었던 팀이 중간으로 회복하는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네. 특별한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요, 선발과 마무리 투수진이 든든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데이비드 뷰캐넌이 2년 연속으로 15승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원태인과 백정현도 10승 이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팀 내 제일 맏형 오승환 선수도 40세이브 고지를 밟았고요. 잘 던진 만큼 잘 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있겠죠. 후반에 지금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외국인 선수 피렐라는요, 특유의 흥을 보여주면서 선수단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호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팡만 오면 잘 쳐서 피하고 싶었던 타자였는데 올해 19가 됐잖아요. 오재일 선수도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주장인 박혜민 선수도 부상이 있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요, 일부 선수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이 사상 초유로 리그가 중단이 되기도 했었고요. 올림픽 성적이 부진을 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재 속에서도 우리 지역 연고 구단이 이뤄낸 성과가 무척 반가운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더 낼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도 잔뜩 기대를 하면서 큰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결정됐는데요. 받아들이는 주체들마다 온도 차이가 큽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요.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안과 LNG 발전 일부만 남기고 이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관건은 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확보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생산에서요, 이 석탄 대신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해서 배출량을 95% 이상 줄이고 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을 늘려서 수송 부문 배출량 역시 90% 이상 감축한다, 이런 계획을 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의무가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중위 의결에 이견이 좀 있다면서요. 이 환경운동연합은요,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 계획을 보면 2030년에도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중이 21%가량 남게 된다면서요. 국내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 계획 같은 게 제시돼야 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은요,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는 2도 이상 오르게 된다면서 이번 목표를 전면 재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철강 산업계도 그렇고 발전도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요. 경제 산업계는 이번 목표 계획을 과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들의 생산 설비 신증설을 중단시키고 해외로 이전하거나 고용 감소를 일으키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은요, 국내에서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 기술을 계획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걸로 잡은 건 좀 무리하다, 이런 지적이 많고요. 그리고 이 기술은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달에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 총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기후 관련되는 이슈들이 신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란 거죠. 탄소 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일단 국제사회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려면 비용을 들여서 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온실가스는요, 지구 온도를 높여서 각종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데요. 유엔의 기후변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이 1.5도 미만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벌써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오른 상태입니다. 폭염과 폭우, 한파 등 여러 기후 변화가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고삐를 더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후 위기는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탄소 중립이라던가 각종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기후 위기와 관련한 내용은 이어지는 이슈 인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